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28명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환자는 조금 줄었지만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늘었다 줄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폭이라는 게 한 3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좀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거의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0명에서 50명, 또 작을 때는 20명대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하는 그 반복적이고요. 이러한 양상은 사실은 좀 이미 예견됐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양상을 보고 일희일비하긴 좀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어쩌면은 지금 이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전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발병의 양상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현재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역량에서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부분은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대형의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지점이 현재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집단 발병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수도권의 집단 감염 사례를 좀 살펴봤을 때 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벌써 200명이 넘었거든요. 네네. 이런 집단 발병 사례가 줄어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두 가지가 가장 큰 이 집단 감염 발병을 줄일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즉 마스크와 개인 위생 철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전 예방 조치가 특히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장 예방 관리 감시 체계가 작동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방역당국이 엊그저께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항체 검사를 해서 지역 주민의 감염 정도를 확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처럼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감염 수준을 조기에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사업장에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런 선제적인 조치라든지 예방 이 부분이 집단 감염의 발병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의도 한강에서 열렸던 자동차 동호회 모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브리핑을 다녀왔는데 그거에 관련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에 증상 발현이 있었고 정작 행사 15일에 있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추정은 8일과 12일 사이에 여러 곳을 좀 다니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옮은 게 아니냐라는 추정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방역당국 말씀하신 대로 결국 증상 발현 이전에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15일 그 날에 그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제 있었던 거기에서의 접촉이 전파 경로라기보다 그 이전에 전파 경로였을 거라고 좀 추정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야외에서 이렇게 잠깐 한 20-30분 모여 있었던 것만으로 전파가 일어나지 않은 거라는 거는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역학조사의 중요성, 그다음에 첫 번째 증상 발현이 언제가 첫 번째 증상 발현일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증상이 발현하면 그 발현하기 이전 며칠 사이에 우리가 감염이 되거나 혹은 증상 발현 이전에 또 감염력이 혹여 옮아 있었다면 그 어떤 전염력이랄까 이게 또 강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한다면 역학조사의 중요성은 거기서 이제 강조를 해주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선박 얘기도 이어서 같이 해보면 지금 이 선박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없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감염원이 지금 추정되는 게 이제 선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선장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근데 15일 날 이전에 선장이 교체됐고 또 이 선장이 약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선장으로 인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걸로 생각되고요. 아시다시피 선박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같이 공동으로 숙식을 같이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밀접 접촉이 24시간 내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파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확진 소식은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도 이 운항 승무원 중에 확진자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뭐 걱정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다양한 것은 그 운항 승무원은 이제 객실 승무원하고 달리 이제 별도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있고 또 증상이 발현한 거 날짜를 좀 계산해 보면은 역할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같은 승무원끼리 감염된 것이 아니고 휴가 중에 아마 발생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런 휴가 중에 발생한 감염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휴가 중에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승무원에 접촉하는 사람들 검사를 해봤을 때 아직 음성이 나와서 전파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고 보여져서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쿠팡 덕평 물류센터 얘기해봐야겠습니다. 50대 직원이 지금 확진이 돼서 폐쇄가 됐는데 이 확진자의 고1 아들이 또 확진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또 등교를 했었어가지고 지금 해당 학교가 2주간 또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렇게 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어쩔 수 없죠. 네. 거의 대부분 가족 간의 감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왜냐하면 가족은 같이 생활하니까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족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이라는 곳 가정 공간 내에서만 감염이 발생하고 더 이상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 부분을 전제로 할 때 조기 진단, 조기 격리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학생이 이제 2차 감염이 된 거고 학생이 혹시라도 이제 감염이 되고 바로 직전에 또 다른 감염의 우려가 있을까 봐 학교에 등교한 부분까지 지금 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아마 이 경우에 더 추가로 더 확대돼서 감염이 전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확실한 문제는 역시나 그 감염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규모 그 방판업체에서 감염도 있지만 그 외 다른 감염들은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이 발생한 부분들이 서로 감염 경로를 감염원을 찾기 어려운 그런 감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감염 경로와 감염 원인,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대전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또 수도권과 연관성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부터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게 전제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방역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꼭 모든 것을 수도권과 기존의 감염에서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미 잠재되어 있어서 감염이 올라오는, 감염이 나타난 부분을 오히려 더 늦게 찾아내는 그런 프레임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되 지금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전제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이제 일부 이 대전 방판 업체 관련된 확진자들이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여러모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익명 검사를 실시를 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익명 검사를 통해서 이제 최초 감염원이나 다른 일부 감염원들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익명 검사를 하게 되면 우선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익명 검사의 특성상 동선을 파악해서 이 원래 다른 감염과의 연결을 고리를 찾아가는 부분은 좀 늦어질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염을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 검사 부분은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는 것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 영국 의학계 어떤 전문가들의 주장이 좀 주목이 돼서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은 폐에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코로나19가 완치가 돼도 결국 폐 손상은 치료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의학적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전문가들에서는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걸리고 나서 회복되더라도 폐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일종의 확대 해석하는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영국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회복된 환자의 20에서 30%가 폐소미화증이 있다. 폐소미화증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예.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입원된 환자들이 대부분 중환자실에 있던 분이냐, 예. 또 나이가 고령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만 대상화하는 거니까 거기서 20, 30%니까 전체 환자가 아니잖아요. 예. 네. 중환실 입원하지 않았던 그 외 경증 환자들은 8, 90%입니다. 그리고 아직 병원에 오지 않은 찾지 못한 환자를 생각하면 그보다 10배 더 많습니다. 예. 따라서 이 정도의 숫자를 갖고 코로나19 환자가 감염이 되면 회복되면 폐소생이 된다는 일방적인 해석은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치료에 중환자에서 치료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해서 예.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 코로나19 환자가 회복되면 영구적인 폐손상이 남다 이 부분은 뭐 일종의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하는 건 가짜 뉴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요게 이제 일부 외신 내지는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거 아주 유사한 내용의 네, 그 가짜 정보들이 SNS를 통해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금 시기가 좀 거듭돼서 다시금 이런 내용을 본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한데 아무튼 뭐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최 교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병상 확보를 위해서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정부가 오늘부터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좀 글쎄요, 해외랑 비교해보고도 싶고 다소 완화해도 무리는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뭐 무리가 없다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겠죠. 첫 예. 번째, 무증상이어도 혹시라도 나중에 증상이 악화돼서 확진자가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걸 우려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저희 우리나라도 벌써 10,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경험이 축적됐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치료한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예. 무증상인 채로 확진자가 10일 이상 지속되면 더 이상 악화되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그래서 건강이 치명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전제하에 경험을 토대로 한 거니까 무리가 없고요. 예. 두 번째로 또 열흘 이상 무증상의 경우에 사람에게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 접촉할 때 하더라도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격리를 좀 완화된 형태의 이제 격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 고지와 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은 같이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예. 단지 시설이만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